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노 장관님은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신 이후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고향에 대한 애틋함이 남다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곳이니까 네. 항상 마음의 고향이고 공직 생활 중에서도 이제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탱해준 게 광주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예산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산 전문가라 그러니까 한마디 묻겠는데, 요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세계 경제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의 여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 그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단과 처방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장관님께서 만약에 대안을 제시를 한다, 이런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그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의 재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를 5년간에 60조가 넘는 감세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11월부터 예산 심의가 본격화됩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안도 긴축 예산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보살펴야 되는 문제, 또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는 광주 남구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이제 개설을 하고 한 10개월 남짓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좀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6년 공직 생활을 했던 그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이제는 제가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이 광주와 호남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의 해결, 또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10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시민들 또 국민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죠? 예, 뭐 일단은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있고요. 언제부턴가 정치는 없어지고 이 정쟁, 싸움만 이렇게 진영 정치만 난무한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답답하다. 예. 그런 것들로 굉장히 시민들이 답답해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만나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반대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와 타협, 또 구동 존의, 서로의 다름은 인정을 하지만은 뭔가 같은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정쟁이나 싸움만 있고, 또 진영 논리가 아주 강화가 되고,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답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예. 우리 장관님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거친 전문 예산 전문가이신데,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세수 펑크로 해서 지방 교부금,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하는 교부금이 제가 알고 있거나 20조 이상이 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에 굉장히 행정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상황은 정부가 경제 전망하고 세수 추이를 잘못했죠. 그래서 올해만 해도 59조, 60조에 가까운 이제 세수 펑크가 생겼는데, 이게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내국세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조에 40%니까 23, 4조 되는 돈이 지방으로 못 내려가게 되는 거죠. 중앙 같으면은 뭐 나름대로 여유자금이나 뭐 대책이 수립이 가능한데,
지방에 이거를 무책임하게 전부 해결을 해라. 여유재원이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정치권을 비롯해서 뭐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단체에서도 이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중앙정치 그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 예산 심의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 세수 펑크 문제가 올해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이게 그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2년 연속해서 그대로 두면은 강제적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운영의 기조, 재정 운영의 기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재정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앞뒤도 안 맞죠. 한쪽에는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또 세금이 안 들어오게 감세를 하고 있는 이런 기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말이 안 맞는 그림을 짜다가 보니까 결국은 정말 아픈 것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를 대비한 R&D라든지 또 서민의 그 복지, 일자리 이런 문제가 지금 영향을 받게 생겼는데 그 전체 운영 기조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그 세수 결손 차원에서 절차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세수가 그 부족하게 되면은 남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법에 따르면은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거나 급히 정산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감액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국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기재부가 그 하는 건 행정 절차로 자금 배정을 유보하겠다는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행정 절차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입법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적인 타협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 절차로서 이런 걸 처리하는 것. 또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그 정리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해라. 또 이런 그 유율배반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그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 재정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23조 펑크난 것 중에 서울은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아요. 원래 부자 지역이라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나 전남 이런 쪽이 훨씬 그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이 부족한 재원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결을 해라.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16개 정도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그 기금이 제로인 그런 상태고 무슨 세계기금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데에 대한 대응 방향 이런 데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때 광주나 전남 같이 상대적으로 조금 형편이 어려운 데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제가 어제도 뭐 빛고울 건강타운을 가보니까 그 당장에 거기서 쓰이는 예산의 그 30%를 그 감축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뭐 어르신께 드리는 밥을 줄여야 되나, 프로그램을 중단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줄어들면 바로 그 현장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단 강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부가 커버가 안 된다면은 어떤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몇 달 전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 노 전 장관님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습니까? 이 고속도로 문제 하나 가지고 벌써 4개월, 5개월째 온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그 문제 개요는 간단해요. 이게 2017년부터 5년 넘게 추진해오던 2조에 가까운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예비타당송사도 마쳤어요. 이런 사업을 이 정부 들어서 2개월 만에 정점이 갑자기 변경이 되고 노선의 55%가 바뀌고 근데 그 바뀐 정점 근처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더라.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이 이걸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백지화하겠다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또 계속 바뀌어요. 누가 왜 언제 바꿨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뭐 저 국토부 실무자의 실수였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용역사가 뭘 그 결정을 해준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에 보면은 그게 또 뭐 지시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해소를 하고 이게 그 취지 자체가 그 교통난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 곧바로 속개가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복잡한 사안이 한 달 동안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잘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되려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정조사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한전에너지공대와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정말 지역민의 관심 속에 한전에너지공대가 이제 개교 1년여 많이 됐는데 정말 최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철회,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철회가 기각이 됐어요. 알다시피 기각이 됐고 또 한전이 워낙 그 많은 부채로 인해서 출연금 역시 이제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 좀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전공대 설립할 때도 정부에 있으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anything but 지난 정부. 지난 정부 지우기. 뭐 이거 말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한국에너지공대라고 하는 게 호남만 잘 살자고 하는 지역의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산업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우리의 활로를 찾고자 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그 감사를 털털 털고 총장 해임 요구를 하고 또 한전에서는 이제 그 경영난이 있으니까 출연금을 벌써 한 30% 정도 삭감을 했죠. 뭐 경영난이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작년에 한전 적자가 31조인데 한전 공대에 들어가는 이 출연금 한 1,500억 수준. 그러니까 마치 한전 공대 때문에 한전에 재무위기가 발생했다 이거는 좀 본말이 정도된 뭐 그런 문제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과연 우리가 에너지 대전환 시기에 우리가 택했던 정책의 방향이 그게 맞는 건지 틀렸던 건지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뭐 논의를 하지 말고 그게 맞다면은 법에 따라서 지원할 것은 제대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 지금처럼 뭐 감사원을 털어서 압박을 주고 또 지원하는 예산을 줄여서 압박을 주고 하는 게 그 뭐 대자비 뭐 지금 검찰이 그 야당 대표를 몇 차례 수사하고 이런 걸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편법적인 그런 과정 말고 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고 절차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렇게 해도 한전공대가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당히 조금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정부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정치에 대해서 답답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복잡한 현안들이 벌어지면은 계속 갈등만 이렇게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치도 시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무정실장을 하면서 또 정부에 36년을 근무하면서 했던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바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경기 불황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의 환경 등 불가피한 요인도 있지만 이를 또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